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그 세션에 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네요. 네, 오늘 저희가 같이 얘기 나눠볼 주제는 딜라이트룸 알람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오늘 다들 이 주제 보고 오셨나요? 소수인원으로 글로벌 1위 앱 서비스를 만든 비결이란 주제로 여기 알람이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오늘 저는 이 너무 좋아하는 이 팀의 세션을 모더레이팅하는 신주혜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두 분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현재 딜라이트룸에서 개발 총괄 담당하고 있는 이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지금 같은 조직 딜라이트룸에서 목적 조직들 저희는 4개의 목적 조직이 있는데 목적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서승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소개를 들어봤는데 이제 우리 알람이에 대해서도 소개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소개드리기 전에 혹시 오늘 아침에 알람이로 일어나신 분 계신지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나요? 여기에도 계시고 저쪽에도 계시고 되게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부족해요. 저희가 아직 이거밖에 더 열심히 없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알람이를 좀 더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소개를 드려보면요. 현재 이제 97개국 1위 알람 앱을 만들고 있는 이제 딜라이트룸 소속이고요. 저희는 이제 현재는 220만의 매일 아침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소개 성과들을 좀 말씀드려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 240억에 이제 영업이익 131억 했고요. 요거를 단지 30명만으로 이제 달성했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성과를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소수 인원으로 어떻게 이런 성과 냈는지를 좀 공유드리는 세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비교군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슬립 사이클이라는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인데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게 스웨덴 앱이고 앱 하나로 2021년에 2,400억 밸류로 상장을 했던 서비스고요. 그때 당시 이제 숫자들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공교롭게도 저희랑 많은 부분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인원수도 딱 30명이었고 당시 매출이 저희 지금의 매출액과 비슷하고요. 근데 다만 영업이익은 보시는 것처럼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벤치마크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매출 100억이 넘는 벤처기업이 한 3만 5천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한 17위 정도 그 위에는 좀 게임사들 네. 개념얼리 이런 회사들이 좀 있고 상위 0.04%에 해당된다라고 좀 뻔뻔하게 자랑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사전 모임 때 안 그래도 240억이라고 하셔서 그럼 영업이익은요 했는데 131억이라는 거예요. 저도 스타트업에서 처음 사실 이 정도 비율의 숫자는 봐서 진짜 놀라웠고 이 숫자 자체를 이제 만든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오늘 총 4가지 꼭지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4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이 30명이 131억 영업이익을 내는지 얘기해 볼 텐데 첫 번째가 네, 영어 보이시죠, 여러분? Customer Happy is all you need이라는 그런 주제로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게? 네, 요거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커스터머 해피 is all you need라는 얘기 자체는 일단 영어 그대로 고객이 니네가 필요한 게 다다. 저희가 이제 사실 제품 만들 때 가장 근간이 되는 핵심 철학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마 그 뭐에서 따왔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챗GPT의 근간이 되는 논문이 이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그 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일 아침 성공적인 아침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근간은 커스터머 해피이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이 슬랙 채널을 만들었고요. 이 슬랙 채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글로벌에서 24시간 여러 가지 고객 목소리들이 들어오거든요. 이 고객 목소리 들어오는 내용을 이제 일단 1차적으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역하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다음에 거기와 연관된 키워드들을 이제 정리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 제품 메이커들이 이 고객 목소리에 대한 노출을 높임으로써 이제 고객들이 어떤 요구가 있는지 그 욕구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아까 말씀드린 철학 중에 이제 SDD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개발자분들 여기 많이 계실 텐데 개발자분들께서는 TDD라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Test Driven Development라고 해가지고 테스트를 근간으로 이제 제품을 만든다라는 얘기인데요. 저희는 그 TDD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TDD 더 밑에 그 근간에는 고객을 서포트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제품 개발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SDD라는 마음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SDD를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그럼 SDD 어떻게 하는 거야?라는 이제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거는 이제 Y 컴비네이터에서 스탠퍼드에서 이제 강의한 내용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SDD는 이제 고객 목소리에게 바로 노출되는 게 적어도 6주간 이제 2시간 이상은 노출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제 딜라이트룸 같은 경우에는 6주간 비교해 보면 저는 적어도 3시간 노출되고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슬랙봇 내용들까지 노출되는 거를 이제 참고해 보면은 실제는 더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요거 네 사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안 그래도 2주에 한 번씩 고객 목소리를 다 같이 듣는 시간들이 있는데 최근에 준호님이 요 슬랙 채널을 만들어 주셔서 좀 더 어빌리티를 높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메이커들, 그러니까 PO뿐만 아니라 뭐 디자이너, 개발자 분들도 이제 각자 목적 조직들에서 고객 목소리 가져다가 실제로 여기 스크린샷 마지막 거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거 제가 따끈따끈하게 양해 구하고 업데이트 했고요. 가져다가 잘 활용을 하고 있고 네. 2주에 한 번씩 그 목소리 듣는 거는 저희 대표님도 필참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참여해서 1시간 동안 원문을 읽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예시 좀 갖고 왔는데 왼쪽에 체크박스 체크하면은 이건 내가 가져가서 좀 책임져 보겠다라고 하는 오너십에 좀 표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밑줄 쳐져 있는 거 보시면은 뭐 블랙 그레이 이즈 테러블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싫어요보다 이 원문 테러블 보면 좀 더 찌릿찌릿한 게 있고 제가 또 찌릿찌릿한 거 좀 이렇게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진짜 짜증이 확 나요. 뭐 앱 오래 쓰고 싶으면 깔지 마세요. 이런 거를 그냥 불편해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자극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가 좀 그래도 공개적이고 퍼블릭한 자리라서 제가 검열을 해서 가져왔지 진짜 그 뜨거운 감정이 담아 있는 원문을 보고 안 보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요 미팅 들어갈 때 좀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미리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벌서는 마음으로 네. 들어가고 항상 들어갈 때 항상 이렇게 네 발로 들어가서 맞습니다. 빠따를 맞는 마음으로 제가 항상 빠따 맞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품 제작자들께서 사랑의 회초리니까 맞아요. 그 사랑으로 아까 그 영업이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 서면으로만 맞다가 이게 직접 만나봐야겠다 해서 유저들을 직접 만나는 것도 준호님이 많이 하고 계신데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사실 이거는 제가 올해부터 좀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부족한 것이 있다 보니까 이제 IT 선배님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고견을 듣고 이제 저의 궁금함도 해소하고 있는데 그 만남의 끝에 항상 제가 리추얼로 하고 있는 것은 리추얼. 그분들에게 이제 알라미를 한번 깔아보게 이제 유도 가이드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알라미에서 핵심 기능이 되는 어떤 기능에 대해서 요걸 한번 해보시라고 가이드를 드려봅니다. 근데 그 과정을 진행해 보면은 저희가 이제 기획했을 때 그 의도랑 정말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민망하고 그 자리에서 진짜 빠따를 맞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 카메라로 녹화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그 제품 갓을 냈던 PO분들이나 뭐 제작자들이 알 수 있게끔 이제 슬랙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제품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 있어서 그 아하 모먼트라고 다들 아시잖아요. 유저분들이 저희 제품을 진입했을 때 가장 빠르게 아하 모먼트를 겪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요거 실제로 관찰 카메라 하다 보니까 아하는커녕 이제 그래서 이제 아모먼트라고 저희는 좀 부르고 있고 실제로 요거 기반으로 새로운 목적 조직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아모먼트 자꾸 프릭션 걸리는 마찰을 없애는 목적 조직도 하나 생길 정도로 커스터머 해피에 강하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리추얼을 제가 올해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인프콘 이제 사전 모임에서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인프콘 사전 모임 하고 나서도 저희 테이블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 저렇게 그 관찰 카메라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기에서도 사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이제 UX 프릭션을 발견하게 되고 저희가 의도하는 대로 이제 동작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빠따를 또 지속적으로 받았던 거죠. 판교에서도 빠따왔죠. 맞아요. 이날도 기억에 되게 남는 게 저희가 이제 리허설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두 분 다 어디 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또 촬영하고 계시고 하는데 사실 처음에는 뭐 하시지 하다가 저한테도 되게 많이 영감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집착함으로 알라미가 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좋았습니다. 네. 빠따 그날도 받았죠. 빠따는 소중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아젠다네요. 이거는 저도 되게 너무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6+2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공식이 12잖아요. 그렇죠. 8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또 고민해서 뽑은 주제인데, 그렇죠? 네. 네, 어떻게 이런 공식이 얘기들을, 이상한 공식이 그쵸? 나왔는지. 준호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또 이런 이상한 공식
나온 거는 사실은 아까 이제 저희 이 주제랑도 연관돼 있는데요. 이제 소수로서 이런 성과들을 내려면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피터 드러커 형님의 말씀인데요. 예,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은 개선할 수 없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시간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시간 트래킹을 조금 변태같이 빡세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저희 화면에 보이시는 게 저희가 이제 2주 단위로 이제 스프린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시간 관리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주라고 보면은 80시간에서 뭐 미팅 시간 빼고 버퍼 빼고 휴가 빼고 하면 남는 시간이 저희 이제 가용 시간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가용 시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어떤 태스크들 진행할 수 있는지 거기서 또 우리가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다가 보면은 해당 가용 시간 동안에 이제 할 수 있는 범위의 태스크가 나오게 되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다음 스프린트 넘기게 되는 거죠. 좀 뭐 세게 얘기하면 넘어가면 아쉽지만 자릅니다. 그리고 그 스프린트를 이제 운영하는 PO로서 좀 첨언을 드려보면은 이렇게 잘 예측을 했는지를 돌아보는 루프가 꼭 필요한데 그거가 은근히 귀찮거든요. 근데 반드시 좀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예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예측을 하고 나면은 그 예측대로 되면 다행이지만은 보통 오바를 많이 합니다. 뭐 오바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네. 그러면은 왜 오바했는지를 그 분석을 좀 해가지고 뭐 그렇게 어려운 분석이 아니에요. 왜 오바했어요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알람 쪽 코드가 많이 좀 복잡한데 그거를 좀 건드리는 어떤 작업의 경우에는 좀 오래 걸렸더라. 그럼 다음번에 저희가 에스티메이트를 할 때 알람 관련 작업이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는 거고요. 또 반대로 뭐 좀 생각보다 쉽게 걸린 이유가 또 있으면은 그 이유에 부합되는 또 태스크가 나올 때는 좀 더 뭐 공격적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2주 단위로 앱이 배포가 되는데 그 2주 말미에 계산을 하고 계산하기 가 사실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작업자분들마다 각자 뭐 툴을 만드셔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게 요즘 좀 인기 있는 툴인데 뭐 저희가 직접 만든 거고 요거 저 같은 경우에 한번 게을리했다가 진짜 번아웃 크게 월볼 뻔했었거든요. 이게 가용 리소스를 계산한다는 게 저의 시간을 어떻게든 뭐 스퀴즈해서 뽑아 먹겠다 이런 접근이 아니라 저희 다 되게 근면성실한 한국인이다 보니까 분명히 저에게 주어진 시간 이상을 했는데도 이렇게 계산을 안 하고 하면은 뭐 퇴근할 때 좀 찝찝한 게 있어요. 아, 오늘 일을 좀 덜 한 것 같고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거의 디폴트거든요. 그런 오버페이스를 방지하고 저희가 좀 더 오래 빨리 달리기 위해서 요 가용 리소스 트래킹을 좀 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가용 리소스를 이제 트래킹할 때 그래도 뭐 약간 하루에 가용한 시간을 보면은 8시간이나 일한다고 보면은 저희가 그 중에 이제 한 4분의 1 정도는 버퍼를 두어서 이제 트래킹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8시간 중에 2시간은 뭐 어떻게 보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플래닝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자동차 에어백 같은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좀 첨언을 드려 보면은 항상 이슈가 터지죠. 저희 이제 스타트업 씬에서는 뭐 우리의 삶도 예측이 안 되는데 유저는 더 예측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갑자기 뭔가 요구할 때도 있고 저희의 작업에서 버그가 터질 수도 있고요. 그런 서프라이즈에 대응하려면은 그 2시간이 꼭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알람 쪽 코드 예시 드렸는데 어떤 코드든 간에 이제 열어봤을 때 자기가 예상한 거 이상의 어떤 복잡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 2시간을 이용해서 처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없다. 만약에 없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만약에 없으면 뭐 멤버들끼리 커피도 한잔 하고 뭐 코드 리팩토링 해야 되는 것도 리팩토링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생산적으로 쓴다는 측면에서는 그 2시간이 엄청 이제 중요한 거죠. 맞아요. 아, 2시간 버퍼하는 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 잘 되나요? 네. 버퍼가 이제 사실은 이제 뭐 2시간이 맞냐? 사실 그런 정답은 없어요. 이제 개인에 따라서 아까 이제 회고를 통해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조절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전에는 한번 버퍼를 굳이 넣지 말고 한번 꽉 채워서 한번 계획을 해보자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도 보면은 실제로 완성된 내용은 한 6시간만 됐거든요. 그래서 한 75%만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회고 내용들을 보면은 아 제가 이번에도 뭐 다 못했어요. 이런 이제 회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 원인은 똑같이 발견은 되지만 그 버퍼가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그 이슈들을 본인이 토로하고 이제 대신에 그걸로 인한 디모가 좀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버퍼를 조금 더 줌으로써 저희가 똑같이 이제 뭐 8시간 중에 6시간 쓸 정도로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버퍼를 통해서 서프라이즈 대응이 있다라는 이제 성취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6에 75%에 관련한 이제 태스크만 딱 넣었을 때는 그게 완료가 되니까 그거에 따른 또
그 심리적 안정감도 많이 생기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한 동기부여도 사실 되게 무시 못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버퍼를 꼭 이제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결과물일지라도 그 저희의 상태가 다르고 다음 스프린트를 임하는 그 동기부여 레벨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또 스프린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오바를 보태 보면은 6시간 2시간 이제 빼놓음으로써 그 6시간조차도 엄청난 안정감이 있다 보니까 생산성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6시간이 2시간이 빠짐으로써 12시간 효과가 난다. 그래서 6시간을 플래닝하고 2시간의 버퍼를 두면은 12시간어치 효과가 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저 처음에 사실 이 얘기 듣고 좀 충격받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플래닝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이 알라미 팀의 자체 회고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그게 사실 고통스럽잖아요. 일단 스프린트를 진행하고 그 스프린트 내에서의 회고할 것들이 너무나 다양한데 시간 회고까지 맞아요.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게 동력이 엄청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이 얘기 너무 인상 깊었고 그럼 저희 세 번째 주제 다들 궁금해하시는 주제일 것 같아요. 요새 다들 수익이나 영업이익 관심 많으신데 이거 5초 만에 번다는 얘기인가요? 그 131을 5초 만에 버는 건 아니지만 5초 만에 벌 미래를 지금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분기 단위로 이제 목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기 단위로 목표 설정하게 됐을 때 그거를 이제 그 목표를 이제 각 멤버들이 체화를 해놔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이제 어떤 스쿼드의 이제 개발자 분에게 뭐 그분이 이제 마이크인데 마이크 이번 분기 목표가 뭐예요? 하고 여쭤봤었는데 그 목표가 입에서 나올 때까지 8초가 걸린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때 이제 스톱워치로 이제 목표 초수를 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걸 실화입니다. 보여주면서 8초나 걸리셨네요 하고 이제 사실 그 스쿼드 팀장님께 그 스쿼드 팀장님이 원래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기는 우리 멤버들은 다 5초 만에 나올 거다라고 확신하셨는데 아니네요라고 이제 보여드렸어요 제가. 그리고 그분까지 같이 뭐 데려가서 뭐 이제 연행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아직 우리 갭이 있다. 우리가 아직 목표가 충분히 체화되지 않았다. 아까 이제 리소스 같은 경우도 이제 충분히 몰입한 상황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 그 몰입을 바로 진행하려면 우리가 목표가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아무나 폭 찔렀을 때 그 목표가 5초 만에 나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저희 이제 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또 스타트업 다니시는 분들 많으셔서 공감하시겠지만 스타트업들은 보통 일이 너무 많잖아요. 다 중요하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예시 가져오긴 했는데 이 직렬로 일을 해야 되는데 다 병렬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여기 병렬 예시는 건전지 2개지만 한 20개씩 해요 일을. 근데 그러면 화력도 약하고 저희가 일찍 지칩니다. 지치기 때문에 저희 안 그래도 인원이 30명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집중을 해서 그 적은 햇빛으로도 이 돋보기로 집중한 불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팀을 이제 준원님께서 최근에 많이 또 설파하고 계셨고요. 요게 저희도 좀 부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 욕심이 생겨서 또 뭐 병렬하다가 안돼 집중해야 돼 이런 게 좀 있는데 최근에 좀 이 스탑워치로 재는 게 저도 좀 당황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집중하고 있던 목표도 꽤 그때 당시 여러 개였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선순위를 좀 쳐내고 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도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예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는 분기에 한번 그 플랜을 할 때 어떤 목표를 잡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뭐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좀 이해 쉬우실 것 같아요. 이상형 월드컵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우리한테 지금 개발자가 딱 한 명 있어. 뭐 백엔드 개발자 한 명 있는데 백엔드 이니셔티브가 이렇게 많아. 이 중에 뭐 해야 돼라는 상대적인 우위를 꼭 이제 점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러면 이제 각자 이번 분기에 달성하고 싶은 목적들이 우리 PO분들이 욕심이 또 많으셔가지고 가지고 오면 우선순위 로우부터 미디엄, 하이, 하이스트에 위치를 시켜달라고 제가 합니다. 그러면 이제 놀랍게도 전부 다 하이스트에다 놓는 거예요. 다 중요하대요. 다 중요해. 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음 거 보면은 여기까지가 하이스트인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이스트고 하이 뭐 미디엄 없다고 보셔야 돼요. 네. 중간이 없어. 로 중간이 없는데요? 없어. 로. 저도 이제 과거를 모르겠지만 원래 하이까지 있는데 내가 생각해 하이스트 생긴 것 같고 뭐 그 위에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렛들을 적어놓고 얘를 위로 올려 말려를 개발자 한 명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치열하게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치열하게 논의를 했던 그 옛날에 영상을 좀 찍었었거든요. 이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다행이네. 한번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이게 2시간짜리 영상이고요. 요즘 서로
사태질하는 건가요? 삿대질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삿대질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이제 개발자 한 명이 있을 때 정말 그 이니셔티브 중에 뭘 해야 돼. 그래서 아까 PO분들이 다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중요하다고 한 것 중에 각자 이제 설득을 한 거예요. 내 거는 이래서 중요해. 너 거는 저래서 안 중요한 거 아니야?라고 이제 중요를 하고 이제 서로 설득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저기 보면 삿대질은 아니고요. 그게 설득됐어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설득 설득 안 됐으면 이렇게 하고. 안 됐는데 했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뭐 다수결은 아니고 끝까지 이제 설득을 해서 모두가 바잉이 되는 상태를 만들고 이 미팅이 끝나는데 이때 당시 요거는 2시간이 좀 넘었고 이게 이제 큰 얼개에서 좀 저희가 핏해지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30분 내외로 좀 잘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저희가 분기 시작을 딱 하면요, A보다 B가 더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끼리 논의를 해서 정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지표 위주로 매트릭 위주로 저희가 트래킹을 해서 진행을 해요. 그러면은 저희의 가설이 맞으면 전사 목표도 같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사 목표 수치를 위클리로 보고 그리고 스쿼드별로도 거기 하위의 이니셔티브들을 이제 매트릭으로 치환해서 목표를 잡고 있는데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하다가 분기 중간에 A보다 B가 중요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A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조율도 하고요. 그리고 뭐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뭐 리소스적인 이슈로 뭐 바꿔야 되는 게 필요하면은 이미 좀 초안을 저희가 판을 짜고 시작했다 보니까 그 위에서 다시 조율하는 건 좀 수월한 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각 목적 조직들도 봐야 되는 지표가 명확하고 거기에 속한 개발자나 디자이너 분들도 명확하게 뭘 봐야 될지를 알다 보니까 각 목적 조직들도 그 스프린트에 한 번씩 핵심 지표들을 모니터링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각자 몸에 체화가 된 거죠. 그 목표가 5초 만에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목표가 뭐야라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한테 5초 딱 찌른 다음에 이제 5초 만에 나오면은 저는 너무 행복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실은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가 아니고 다음 주에 이제 회사 가서서 뭐 누구누구님, 뭐 주혜님 이번 분기 목표가 뭐세요? 딱 치고 그다음에 한번 스톱워치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숙제. 그래서 뭐 안 나온다 하면은 뭐 딜라이트룸 이렇게 하더라 하면서 네.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저희도 이게 한 번에 된 건 아니었어요. 맞아요. 저희도 병렬로 많이 했었다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분기에 3개를 해야 된다. 한 분기가 12주잖아요. 4주씩 끊어서 3개 하겠다라고 집중을 하겠다라고 한번 시도도 해봤고요. 그게 조금씩 넓어져서 지금은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겁니다. 이게 말이 사실 이거지 목적 드리븐 조직 자체를 이렇게 5초 만에라는 말로 좀 설명 주셔서 실제로 그렇게도 가능하구나가 느껴졌고요. 이 4번은 제가 저희 사전 리허설 때 하고 저도 계속 지금 상기하고 있는 말 중에 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는 나쁜 거지라는 이 말 뭐죠? 이 말 어떤 거죠? 이게 이제 저희가 동료들끼리 그 서로 많은 신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짤을 보시면은 우리는 동료들 간에 서로 많은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신뢰 있는 동료들께서 이제 항상 재밌는 좋은 제품 가설들을 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제품 가설에 대해서는 항상 조금 이제 세모 눈을 뜨고 이제 그 제품 가설 정말 맞아?라고 하고 이제 조금 의심을 합니다. 사실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올바른 가설,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또 인원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 리소스를 낭비하면 안 된다라는 조금의 강박도 좀 있다 보니까. 근데 저희도 처음부터 이런 걸 이제 잘한 건 또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쉽게 표현하면은 건강한 정반합을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사례 베이스로 요거는 왜냐면 이게 약간 도덕 교과서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맞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사례를 몇 가지 좀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보여드리는 사례는 저희가 얼마 전에 이런 프로모션을 좀 했었어요. 11주년 그 알라미가 11주년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11주년을 맞이해서 유저가 유저의 친구를 데려오게 만드는 일종의 프로모션이고 앱 내에서 어떤 챌린지를 하면은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줘요. 어떤 초수를 달성을 하면은. 근데 많이 응모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더 참여하려면 친구를 데려와야 되는 이런 이제 구조인데 요거를 저희가 진행하게 된 배경이 작년 여름에 외부에서 저희가 한 시니어 분을 채용을 했는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분이 세모눈을 뜨신 거죠. 그렇죠. 마케팅 조직이랑 제품 조직이 너무 따로 논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품에서 이런저런 기능이 나오면 그거를 마케팅 단에서 활용을 해서 해야 되고 그 제품에서 기획할 때에도 좀 마케팅 단이랑 앞단부터 유저가 좀 획득이 돼야
이 앱내 액티베이션도 더 잘 될 텐데 이런 게 너무 분리돼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저도 이제 공감은 했죠. 공감은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게 좋은 거지란 마음으로 지금 당장 뭔가 문제가 없고 또 육안상으로는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안 하다가 그분도 참 괜찮았던 게 바로 이렇게 급진적으로 안 하시고 천천히 각을 보시다가 요 11주년이라는 좋은 어떤 명분이 생기니까 갑자기 기획서를 써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용도 괜찮고 해서 처음으로 마케팅 조직이랑 제품 조직이 같이 저희가 해봤거든요. 당연히 안 해본 거다 보니까 되게 불편했어요. 예, 언싱크도 좀 많았고 이거 때 제가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세모 눈을 뜨고 이제 했던 케이스였고 성과를 좀 보여드리면은 2주 동안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평소에 유입되는 저희 인스톨 볼륨이랑 비교했을 때 약 3배 정도 갑자기 확 뛰는 결과가 있었고 단순히 이런 소개 성과뿐 아니라 어떤 레버를 우리가 건드렸기에 이게 뛰었는지까지도 되게 양질의 레슨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요 3배 띄우는 거는 좀 우리가 좀 분기 한 번씩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도 얻었고요. 요거를 이제 절대적인 숫자로 좀 보면은 그 2주 동안 4만 건의 인수율이 발생을 한 거고 그 건당 단가를 환산하면은 한 0.5달러 정도 됐는데 저희가 유저를 데려오는 기능이 이미 있었어요. 제품에 친구 초대란 기능이 있었는데 그 기능으로 동기간에 유입된 거랑 비교하면 한 30배 차이가 나고 정말 처참하죠.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이 반성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세모를 잘 받았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 단에서도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그 소재 효율 중에서는 요 정도 효율이면 정말 탑 티어로 효율이 나왔던 건으로 굉장히 뿌듯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모는 덕분이었습니다. 역시 세모눈을 계속 떠야 되는 거죠. 네, 요쪽 개발 쪽 사례도 하나 말씀해 주시죠. 네, 개발 쪽에도 이제 그 세모눈을 지켰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이제 진행할 때까지 어려움들이 있으셨는데 이제 새로 오신 개발자분 중에 이제 한 분이 그 광고 쪽 이제 저희는 알라미는 광고 수익을 되게 잘하고 있는데 그 광고 쪽 코드를 보면은 뭔가 수익이 줄줄 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코드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저희 그 엔지니어에서는 계속 안정성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안정성 지표를 보면은 사실 99.5를 계속 달성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거를 리팩터링 한다는 건 어찌 보면 조금 과감한 시도가 필요했던 건데요. 그리고 게다가 저희가 광고 코드 잘못 건드리면 하루에 막 3천만 원, 4천만 원이 날아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그쪽 코드는 정말 부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조금 더 이제 그 부분을 점진적으로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점진적 개선보다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좀 많이 설득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설득이 돼가지고 그 친구가 이런 눈으로 저를 설득을 했어요. 되게 이제 이거는 지금 점진적으로 해봤자 우리가 크게 개선한 거는 이제 단기간에 얻긴 어렵다. 근데 저희가 이제 광고 수익화를 좀 더 고도화시키는 차원에서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되게 강력하게 설득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하게 뒀죠. 그랬더니 원래 저희 99.5%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배포 후 이제 저희는 점진적 배포를 하게 되는데 배포 시작 후 갑자기 안정성이 60%가 되면서 슬랙이 이제 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산불이 났습니다.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수익조차 뭐 그리고 크래시조차 그래서 뭐 VOC도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빠르게 진압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구조적 개선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을 내로다운 할 수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복구에는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하고 보니까 실제로 그 친구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광고 수익이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급증하게 된 거죠. 여기 오른쪽 차트 보면 잠깐 떨어진 거 보이잖아요. 저때 이제 크래시 확 했다가 두락하게 이제 오면서 네. 요거 숫자로도 한번 설명 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정 이제 광고 지면이 있는데 그 지면에 있어서 이제 그 구조적 개선을 했더니 거의 뭐 한 뭐 월 1,000만 원 정도 벌던 게 이제 거의 뭐 1억에서 2억 사이로 이제 크게 급증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이제 이런 눈을 아주 세모나게 떠가지고 구조적 개선 잘한 사례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저희가 그 코드 안 건드리고 했으면 계속 줄줄 샜을 거고 이 해당 지면만으로 지금 월에 2억의 매출이 나오는 거니까 맞아요. 되게 큰 그로스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사례로 가지고 왔고요. 그 마케팅 그 프로덕팅 사례랑 그 안정성 쪽 사례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굵직한 에피소드 외에도 이런 좀 건강한 정반합을 추구하고자 하는 게 좀 데일리 라이프에 저희가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조금 보여드리면은 이거 저희 PO들끼리 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CPO랑 PO 모여가지고 하는 미팅인데 각자 아젠다를 자율적으로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고 뭐 단순히 싱크 목적으로 가지고 오는 것도 있는데 근래 들어서는 이런 저희가 건강한 정반응 움직임이 좀 있다 보니까 어떤 변경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가지고 오고 가지고 올 때 또 자기 생각들을 각자만의 방식으로 뭐 PPT를 만들어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 미팅을 위해서 그렇게 되게 치열하게 고민을 해 오시고요. 그리고 제가 뭐 밑줄 좀 해놓긴 했는데 뭐 다르게 생각해봤다. 다르게 생각한 것도 좀 더 편하게 얘기하면서 어쨌든 저희는 더 큰 그로스를 위한 여러 가지 세모눈들을 지금 이렇게 이제 뜨는 거고 뭐 저희는 이제 스쿼드 간 OKR 논의도 잘 안 하고 있었었는데 최근에는 저런 제어노라 한번 해보면서 큰 효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PO 저는 이제 PO니까 PO 미팅 사를 가지고 왔는데 뭐 팀 간의 미팅을 할 때에도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뭐손 잡고 뭐 쉐이크하고 아 우리 미팅 잘했다 하면은 저희 다 이제 로켓을 쏘려고 모인 사람들인데 이 소수 인원으로 그렇게 네, 너무 죄송하지만 로켓을 못 쏩니다. 로켓을 못 쏘고 실제로 저희 PO 미팅 같은 경우에는 90분 동안 빡세게 진행이 돼요. 빡세게 진행이 돼서 끝나고 나면은 다들 좀 쓰러집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멘탈 그로기 상태라고 하는데 맞아요. 정말 고강도의 집중을 요하는 미팅이고 그 미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의사결정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오고 그 순간에도 세모눈을 뜨려고 눈은 동그랗기 때문에 세모눈 뜨려면 좀 어렵거든요. 많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 아래층에 쉬는 공간이 있는데 끝나면 한두 분씩 내려가요. 그래야 이제 저희가 지금 쏘고 있는 로켓이 계속해서 높이 갈 수 있으니까 뭐 숫자로 보면은 이게 20% 개선, 30% 개선이 아니라 3배 개선을 해야 되고 또 10배 개선을 하려면은 이런 세모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단순 또 다른 이제 굵직한 방향으로 보면은 A를 B 대신에 한다. 그럼 그거 더 매출 많이 벌 수 있어. 비즈니스 임팩트 챌린지 할 수 있어야 되고 PMF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았다. 그럼 진짜 찾았는지 우리를 위해서 물어봐야 되고요. 우리 제품의 방향이 최근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잘 재워주는 기능인 슬립이랑 아침에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는 습관 기능 가고 있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건지 한 번씩 계속 챌린지를 해야 되고 뭐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도입하는 이 기술이 적정 기술인가 맞아요. 계속해서 그 개발자분처럼 네, 맞아요. 세모눈을 뜨셔야 됩니다. 네, 저는 이번에 같이 이렇게 패널 토크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팀이 알람앱이어서 잘 됐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걸 하셔도 했겠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부러운 조직 문화였고, 네, 왜냐하면 일단 고객 집착적인 부분들 넘어서 제가 가장 부러웠던 부분은 우리가 스타트업에 다들 계시고 있으시면은 우리가 정정정정정 가잖아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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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데 이 문화 자체가 뒤로도 한번 가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좋았고 특히 저 버퍼를 가지는 부분부터 해서 세모눈 얘기도 그렇고 그 시작이 다 고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좀 이렇게 발 걸쳐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계속 걸쳐주세요. 네, 그래서 그렇고 앞으로 이 팀이 어떻게 갈지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진짜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빙산의 일각을 경험하셨는데 빙산을 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아 그래서 오늘 진짜 저희가 그 사전 미팅 때 어떠한 말씀을 공유드리는 게 가장 좋을지를 추려서 이제 4가지를 추린 거고 마지막에 사실 당납회도 원래 있었어요. 아, 근데 맞아요. 그것도 시간 관계상 제가 뺐는데 그래서 이건 이제 빙산의 일각이고 빙산도 사실 보려면 이제 저희 회사 오셔야 되는데 그건 좀 물리적으로 힘드니까 저희가 그 미디엄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도 글로 많이 담겨져 있는데 보시면은 뭐 제품 얘기, 비즈니스 얘기, 개발, 마케팅 그리고 조직 문화 얘기도 여기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개개인에 대한 이야기도 저 맨 오른쪽에 알람이 팀을 누르시면은 이 조직은 어떤 사람들이 일하는 거지? 사람이 궁금하시면 또 저기를 보시면 좋아서 요 QR 코드 한 번씩 해주시면은 그 빙산의 조금 일부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한 2각 정도 볼 수 있는 거죠. 삼각 정도. 아, 3각. 네, 3각 정도는 근데 볼 뭐 수 있겠네요. 이렇게 채용도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네. 뭐 저희는 항상 이제 열려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뭐 구글에 그냥 저희 링크드인에 검색하시면은 네. 뭐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다 답변을 해드리고 있어서요. 맞아요. 이준원, 서승환, 네 그냥 좋습니다. 딜라이트룸 치셔도 됩니다. 아 딜라이트룸 네, 치면 요즘은 좀 되겠네요.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많은 얘기들 궁금하신 분들은 운영하시는 블로그 미디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Q&A 세션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션 마무리되고 나서 이쪽 끝에서 깃발
들고 계신다고 하니까 같이 그럼 올라가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너무 즐겁게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오늘 제마도 많이 고생하셨고요. 네. 어떻게 네.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